하이패스 IC가 개통됐습니다. 본선에서 직접 연결되는 나들목으로 청주 서남권의 중부고속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7년 만에 진천군에서 개최되는데 일회용품 없는 환경체전을 기치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문화비서관이 친윤을 앞세우며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친윤과 친명을 앞세운 후보들의 등장으로 공천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로 고품질의 인삼 재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우수품종의 인삼 종자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배양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여름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오늘 사고 원인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참사가 불가항력적인 재난이 아니었다며 당시 사전 예방과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단체와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먼저 재난 예방 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궁평 이 지하차도는 충청북도 안전관리 계획에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포함돼 있었지만 침수 위험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과 매뉴얼이 부실했다고 꼬집었습니다. 100m가 넘는 굉장히 긴 지하차도는 궁평 이 지하차도뿐이었고 미호강과 가장 가까운 곳도 궁평 이 지하차도였기 때문에 그 4개를 단순히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지정해 놓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집중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수사본부까지 구성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 소장 2명뿐. 행정중심 복합도시와 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은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제방 무단 철거 경위와 홍수 직전 수차례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상황 전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 제방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또한 이제 명백한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지하차도에 관련돼서도 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을 조기에 예방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주장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하천법상 하천 유지보수와 안전점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도로 통제 권한을 가진 충청북도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한 목소리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아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청주 강서 하이패스 IC가 개통됐습니다. 계획 단계부터 9년이나 걸렸는데 청주 서남권의 중부고속도로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홍은표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시 용암동과 가경동 등 서남쪽 지역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통해 서울을 가려면 북쪽 방향 서청주 IC나 아니면 남청주 IC로 가야 했습니다. 서청주 IC는 거리가 멀고 남청주는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런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중간 지점에 강서 하이패스 나들목 설치를 구상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이듬해 연결허가 승인과 협약까지 맺었지만 토지 보상과 접근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사는 지난 2020년에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만에 마침내 중부고속도로 청주-강서 하이패스 IC가 개통됐습니다. 휴게소가 아닌 본선에서 직접 연결되는 하이패스 나돌목입니다. 공사비만 553억 원으로 이 가운데 356억 원이 청주시 부담입니다. 지자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용지비는 100%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고요. 공사비는 50대 50으로 현재 매칭을 해서 공사하고 있는 그런 IC입니다.
청주강서 하이패스 IC의 개통으로 하루 만여 대의 차량이 분산되면서 병목 현상에 따른 서청주 나들목의 심각한 교통정체 현상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청주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서남북 사통팔달 25분 생활권 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하이패스 나들목에서부터 그 휴암까지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신속히 도로를 개설을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 청주시는 장기적으로 현도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하이패스 나들목 추가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현 서청주 나들목을 이전하는 방안도 도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여전히 유효한 카드로 남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충북 도민의 화합의 장인 충북 도민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7년 만에 진천군에서 열리는데 진천만의 특별하고 신선한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준비한다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올해로 63회를 맞는 충북 도민체육대회. 2년 전 옥천에 이어 지난해에는 영동, 올해는 진천에서 열립니다. 당초 2020년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두 차례 연기되면서 진천에서 개최하는 것은 17년 만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남다른데 개최 100일을 앞두고 추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노인과 여성, 기업과 청소년 등 각계의 대표자가 대회 추진위원으로 위촉되고 화합의 장이 되도록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다른 여러 시군에서 그동안에 많이 발전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진천의 발전상을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렇게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응원 메시지를 통해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했고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벌써부터 흥미로운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는 11개 시군 5천여 명의 선수들이 26개 종목에 참여합니다. 해가 갈수록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을 선보이고 있는데 진천군은 일회용품 없는 환경체전을 기치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고 안전한 대회로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진천을 뜨겁게 충북을 새롭게라는 슬로건으로 도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가장 모범적인 도민체전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에서 열리는 올해 충북 도민체전은 오는 5월 9일부터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문화비서관이 이른바 친윤을 앞세우며 22대 총선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친명 인사인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서울에서 청주 흥덕으로 출마지를 옮겨 자객 공천설이 나왔는데요. 이른바 친윤과 친명 인사들의 가세로 여야 공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고향인 괴산이 포함된 동남 4군 출마를 선언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문화비서관의 일성은 이권 카르텔 혁파였습니다. 삼선의 박덕흠 의원을 향해 비즈니스맨, 고인물이라고 비판하며 자신은 개인의 부가 아닌 주민들의 부를 늘려주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자신은 정부와 중앙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후보라며 자신만이 침체된 동남 4군의 도약을 이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래된 국회의원분들 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 충북 도민들, 그리고 동남 4군 주민들 누가 부자가 됐습니까? 지난주에는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이 출마 지역을 서울 동작을에서 돌연 도종환 의원이 있는 청주 흥덕으로 옮겼습니다. 이 부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 당시 전략 상황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전략통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와는 이심전심이라며 이른바 찐명 후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심전심이라고 해주시죠. 업무를 같이 한 거는 대선 경선 때 전략기획본부가 구성될 때 그 초기 멤버로 제가 참여를 해서 그때부터 이른바 친윤과 친명을 앞세운 후보들의 등장으로 공천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는 공천 가산점이 주어지지만 삼선 중진들에게는 페널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해충돌 의혹으로 탈당한 이력이 있는 박덕흠 의원은 여기에 추가로 탈당 감점을 받게 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삼선의 이종배 국회의원이 오늘 충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4선의 강력한 힘으로 충주 발전을 앞당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선 5기 충주시장과 19대에서 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다선 페널티 방침에 따라 15%의 감점을 받게 됩니다. 이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 충주 선거구 예비후보는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원영 18, 19대 총선 예비후보, 정용근 전 충북경찰청장 등 4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삼은 재배 기간이 길다 보니 이상기후 고품질 생산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우수품종의 인삼 종자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배양 기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 인삼. 한 해 수출액이 2억 7천만 달러로 농산물 단일 품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하지만 농가들의 인삼 재배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토질과 병해충에 잘 적응할 신품종이 절실한데 농가 대부분은 직접 씨를 채집해 심는 자가채종 방식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 70% 내지 80%는 예전서부터 내려오는 자경종을 재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그런 점이 좀 아쉽고 농촌진흥청이 고품질 인삼 종자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종자를 대량으로 늘리는 조직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술의 핵심은 과정별 최적의 배지와 배양액을 찾아낸 겁니다. 생존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가 30% 정도의 생존율이었다면 이번 기술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의 조직 배양료가 밖에 순화하였을 때도 생존할 수 있는 조직 배양 시 종자 생산량은 40배 가까이 확대됩니다. 종자 하나에선 한 개의 묘삼만 자라다 보니 4년에 걸쳐 종자 40개를 확보할 수 있지만 조직 배양을 활용하면 1년 만에 묘삼 40개를 생산할 수 있어 같은 기간 종자 수확량이 최대 1,600개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함께 철량과 고원 등 자체 개발한 우수 품종의 종자를 대량 생산해 농가에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를 대상으로 표본 감시를 한 결과 인플루엔자 A형과 B형이 동시에 검출돼 감염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월 3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36.9명으로 이번 절기 유행 기준의 5.7배에 달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청소년과 유아 등을 중심으로 B형 독감 유행이 이어지고 있는데 B형은 A형에 비해 호흡기 증상은 약하지만 구토와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도내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와 교재 구입비를 학교당 1,250만 원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괴산군 마이폴 학교와 음성군 좋은열매 기독학교, 청주시 하디 글로벌 스쿨과 제천시 간디 학교로 모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돼 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미인가 교육시설 5곳에 대해서는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정부의 청주국제공항 확충 필요성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청주공항은 북한의 공격 등 인천공항 유사시 항공 물류를 대체할 공항이라며 화물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교통부 장관은 청주공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며 항공 물류 분산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오늘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에서 제3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문건설협회 회원사와 내빈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협회 측은 전문건설업 유관기관과 회원사의 감사패와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충북도회는 지역사회 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생 33명을 코스카 충북 장학생으로 선발해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주식회사 홍익기술단 임직원 1동에 1,00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타일에어에서 300만 원, 창원고등학교 청심학사에서 75만 7,400원, 남가은 남유찬 씨께서 34만 9,330원을 기탁했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에서 100만 원, 율량 7선광 로즈웰 1차 아파트 입주민 1동이 50만 원, 사창동 방위협의회 1동이 30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모두 마칩니다. 지난 2달간 온정의 행렬에 동참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주시가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청년 바이오 스타트업을 선정해 1,000만 원의 창업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주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 7년 미만의 바이오S 산업 관련 39세 이하 청년 기업인입니다. 창업 자금은 사업장 임차료, 상품화 제작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이 병가로 인해 읍면동 시정설명회 일정을 일부 연기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가슴 통증으로 혈관 확장 시술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과 내일로 예정됐던 백운면 등의 시정설명회는 연기됐습니다. 제천시는 지난주부터 강행한 읍면동 시정설명회 등으로 건강에 무리가 온 것 같다며 다음 주 정상 출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군이 관내 주민등록을 둔 만 9세에서 18세 청소년에게 연간 교통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집중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 오는 3월 8일까지로 충전식 교통카드로 지급되며 교통카드 단말기가 부착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 금액은 소멸됩니다. 청주시가 방송인 조영구 씨와 가수 원슈타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청주시 주요 행사와 축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게 됩니다. 조영구 씨는 충북대를 졸업하고 MC 등으로 활발한 방송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원슈타인은 내수읍이 고향으로 인기 가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훈군은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정의품 보훈군민 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인구는 관광이나 통근 목적으로 타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통계청은 올해 인구 감소 지역 89곳 전체를 대상으로 생활인구 통계를 낼 예정입니다. 이에 보훈군은 온라인으로 정의품 보훈군민으로 가입하면 군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시설에 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청주지검은 공공기관에서 상습적인 악성을 일삼은 민원인들에 대해 내린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곡괭이로 민원실 유리를 깨 수사관을 다치게 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60대와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해 징역 8월을 받은 50대에게 더 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주지검은 공공기관의 업무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하는 범죄에는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앞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진상조사위원회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수사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자칫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덮는 데 급급하기보다 구조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무엇이 문제였고 어떻게 근본적으로 고칠 것인가를 드러내놓고 하나하나 치열하게 바꿔야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